자, 좀 쉬셨어요? 네. 이제 학원에 있으니까 추운지 모르죠? 네, 따뜻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따뜻하게 해주지.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공부 가르쳐 주죠. 좋죠? 그래서 이제 결석하지 말고 쭉 따라와 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손해배상 파트하고 업무보정 파트 나와 있죠? 이 파트는 뭐, 그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지문 때문에 맨날 속아서 틀려요. 지문 때문에. 지문에 속아서 틀리는 거지, 뭐, 내용이 어려워서 막 틀리거나 그런 건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하고 업무 보정 설정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 두 파트로 나눠서 공부할 거예요. 몇 파트로? 두 파트. 두 파트로 나눠서 공부합니다. 자, 칠판 봐보세요. 자, 개공 소개로 이루어졌어요. 누구 소개로 이루어졌어요? 개공 소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중개했는데 이 사람이 건물을 샀는데 손해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여기서 손해가 얼마 정도 발생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구체적으로 액수를 대봐요. 1억 2천만 원 발생했어요. 아, 그렇죠. 계속 틀려. 자, 1억 2천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개업공인 중에서는 얼마까지 손해배상을 져야 돼요? 1억 2천 다 져야 돼요. 손해 난 만큼. 이해됐어요? 근데 돈이 있으면,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보험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인들은 보험 얼마 들어야 돼? 1억. 그러면 이 피해자을은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얼마를? 그럼 1억 해결됐잖아요. 그럼 나머지 2천은 개공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잡기 위해서. 그래서 1억 2천이야. 이해하기 편하게. 괜히 1억 2천 한 거예요. 여러분 틀리라고 한 게 아니고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보험 배상을 해줬잖아요. 그럼 개공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어요? 구상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보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구상이 들어가.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는 이 본인을 위한 보험이 아니야. 남을 위한 보험이라고. 여기서 말한 보험은 남을 위한, 의뢰인들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구상이 들어가요. 결국 그러면 개공 책임 다 져야 돼, 안 져야 돼? 그래서 전액 다 지는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이 파트가 이게 전부야. 이게 됐어요? 아, 이거구나. 개념 잡았어요? 되게 쉬워, 어려워? 쉽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보세요. 이거 뭐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하고 보증 설정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중개 행위와 관련된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 자, 무엇과 관련된 고의 과실이라고 했어요? 중개 행위. 그리고 또 하나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그랬어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 무슨 사람?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여기까지. 하나로 볼게요. 그럼 다시 그려드릴게요. 그럼 그대로 해석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준 거에 중개행위죠?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 그러면 중개행위냐 아니냐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뭘 공부해야 돼? 판례. 그럼 이건 중개행위인가 봐보세요. 계속 틀렸으니까 한 번 기회를 드릴게요. 자, 무료 중개했다. 갱업이 중개보수 안 받고 무료로 중개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건물 샀는데 손해가 발생했어.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냐? 중개행위로 보면 지는 거야. 중개행위로 보지 않으면 안 지고. 자, 그러면 중개행위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 안 봐?
아, 중개보수를 안 받았으니까? 예.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날씨가 이렇게 추워도? 한파가 밀려와도? 오, 좋았어요. 틀렸어요. 예, 판례에서, 이거 어디에서? 중개행위로 보고 있어요. 중개행위로 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할 때 친척이나 아는 사람 중개보수 안 받고 중개해줘도 사고 터지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나중에 무료 중개해 줄 때는 좋다고 했다가 1억 손해 발생해봐.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들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중개행위로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은 뭘 공부해야 돼? 판례. 중개행위로 보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고의나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란 뜻이 뭐요? 고의. 자, 이 사람이 이 물건 사면 하자 때문에 손해 발생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하자 있는 물건 사면 당연히 손해 발생하는 걸 개공이 알고 있는 상태. 고의. 과실이라는 것은 개공이 부주의 때문에 물건을 제대로 조사 못했어. 몰라서 못 가르쳐줬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건 손해 나겠죠?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은 뭐다? 과실. 그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이 뭐예요? 소공도 있고, 통 털어서 우리가 이합제. 아니, 고용이랄지. 아니, 소공 보존을 합해 이런 걸 통틀어서 고용인. 그럼 고용인이 고의 과실로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랬잖아요. 고의 과실로 손해 끼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피해 의뢰인은 고용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죠? 개공에도 청구할 수 있죠?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죠? 선택적으로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과실 책임이라 그래요? 무과실 책임? 무과실. 이걸 감독상 무과실이에요. 기억나요? 예. 그래서 이 앞주에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직원이 사고 쳐도 개공이 연대 책임져야 돼요. 개념 잡았어요? 자, 왼쪽은 끝났고. 자, 오른쪽 포즈.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이것은 사무소를 어떻게 했다? 빌려줬다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A 개공이 사무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개월 휴업합니다. 2개월 휴업하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몇 월 초가? 3월. 근데 이 사실 누가 알았어요? 친구 B가 알았어요. 여기서 B가 여기서 말하면 무슨 사람? 다른 사람. 사무소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줬어요. 근데 B가 A 사무실에서 영업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얼마 끼쳤어요? 1억. 맨날 들려. 왜 1억이 쳐니? 1억이래요. 그럼 좋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직접 다른 사람에게 1억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인 B에게 직접 1억이라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쉬워 어려워? 어려우니까 이 규정을 둔 거예요. 사무소 주인이 책임을 져라 이거래요.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동시에 청구하면 각각 얼마씩? 1억씩. 5천 5천이에요. 각각 1억이에요. 그렇다고 2억 받는 게 아니고 어느 쪽이든 받으면 끝나요. 그래서 둘이 연대 관계고. 이해됐어요? 또 선택적으로도 가능하죠? 예. 그러면 B 때문에 A가 지는 것은 B 때문에 A가 지는 것은 과실 책임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무과실 책임이라고? 무과실이야.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면 사무소 빌려준 것 때문에 사고 터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무소 주인은 빠져나갈 길이 없어. 친구 때문에 사고 터지면 무조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무과실이고. 자, 종합 정리할게요. 손해 끼친 것 자체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 무슨 책임? 과실 책임. 그죠? 그 다음에 빌려준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무과실 책임. 직원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도 무과실 책임. 개념 잡았어요? 손해 끼친 것 자체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 과실 책임. 그죠? 사무소 빌려준 것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무과실 책임. 됐어요?
직원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도 무과실 책임. 이 개념 잡았어요? 예.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요건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요건이 뭐겠어요?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이게 첫 번째 요건이라니까. 두 번째가 거래 당사자의 무슨 손해가 발생해야 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이 돼야 된다. 거래 당사자의 무슨 손해가 발생해야 돼? 재산상. 그러면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을 해 주겠어요? 재산상으로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정신적 뭔스? 저 봐서요. 1억 2천 발생했으면 잠이 와, 안 와? 그러면 나는 정신적 손해 3천 해갖고 1억 5천까지 달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서 정신적까지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오로지 무슨 손해? 재산. 그리고 또 하나, 손해가 확정이 돼야 돼.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안 되고, 확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번하고 2번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든, 이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해야지, 다른 원인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면 인과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손해 입증은 누가 해야 돼요? 입증 책임, 증명. 저거 갑을 A 중에서 누가 입증해야 돼? 칠판, 저 갑을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입증을 하는 거고, 피해 의뢰인 쪽에서 하는 거고, 이해됐어요? 그럼 뭘 입증해야 되겠어요? 손해도 입증해야 되고, 1억 2천. 그 다음에 누구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는가, 가해자도 입증해야 되고, 인과관계까지 다 입증을 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입증을 해서 이제 1억 2천 청구를 들어옵니다. 그럼 언제까지, 자, 이 을이 개공을 상대로는 언제까지 청구해서 받아내야 돼요? 소멸시효.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는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소멸시효는 대부분 3년이잖아요. 이것도 3년이야. 소멸시효는 다 3년이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 년? 불법행위에 있는 날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에 있는 날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가 있는 날부터? 불법행위에 있는 날부터 10년.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 후 소멸시효는 몇 년? 보험금 1억 청구해야 되잖아요. 몇 년? 2년? 2년? 소멸시효는 내가 다 뭐라 그랬어요? 3년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3년. 이것은 상법 규정. 이것은 민법 규정. 우리 법이 나온 거 아니고.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그럼 어떻게 하러 가야 돼? 몇 줄 걸어가야지? 자, 230페이지 2번 제목 읽으세요.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 나와 있죠? 청색 1번 개공 후 무슨 사유? 유책 사유에서 양가 1번 개공 후 업무상 고의과실 나와 있어요? 기억 두 줄 밑줄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 동그라미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나와 있죠? 개공이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니은의 마지막 줄 과실 책임의 성격을 갖는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고의 과실이 있었을 때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과실 책임의 성격. 이걸 무슨 책임 성격? 과실 책임의 성격.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개행위냐 아니냐. 아까 우리가 하나 예를 들었죠? 동그라미 2번만 맺어보세요. 무상중개행위. 고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 말은 중개행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 말, 거기만 맺어서 원리만 알면 되니까 일단. 자, 뒷배 넘어가세요. 자, 동그라미 3번 고의 있어요? 네. 첫째 줄 맺어보세요.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뭐 하면서? 알면서.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4번 과실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중간 주의를 뭐 했기 때문에? 게을리. 이게 과실. 나와 있습니까? 예. 자, TP 넘었어요. 자, 양가로 2번이 이거잖아요.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는 단어가 있어 없어? 있어. 자, 의 성격 있죠? 두 줄 밑줄거세요. 개공은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단체의 재산상 손해 발생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밑줄긋죠? 네. 그러면 이것은 과실 책임이라 그랬어요? 무과실? 자, 동그라미 1번 마지막 째줄. 무과실 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나와 있어요? 예. 밑줄 보시고. 그러면 여기서 다른 사람 범위는 어디까지로 봐야 돼요? 사무소 주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첫째 줄. 그러니까 무등록업자가 될 수 있고 다른 개공이 될 수 있고 일반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 빌려 쓸 수도 있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제목이 뭐예요? 연대책임. 마지막 줄 따라서부터 먼저 보세요.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개공과 다른 사람이 연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의뢰인은 개공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택적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양가로 3번 제목이 뭡니까? 고용인은 업무상 고의과실. 자, 밑에 두 줄 밑줄보세요. 맨 밑에 두 줄, 네 번째 줄. 개공과 고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라는 단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나와 있어요? 예. 자, TP 넘어가세요. 자, 거래 당사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첫째 줄 후단. 자, 여기서 손해는 오로지 무슨 손해를 했어요? 재산상 손해 한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질문 있어요? 네. 그럼 반대해서 가면 정신적 손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양가로 2번 손해 발생 나와 있어요? 네. 세 번째 줄 앞쪽 확정적으로라는 단어 있잖아요? 예, 거기만 밑줄로 확정적으로 발생이 돼야 되고. 자, 청색 3번 인과관계 나와 있어요? 예, 첫째 줄, 두 번째 줄. 자,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개공 후 기책사유하고 거래 당사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무슨 관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 자, 뭐 그 밑에 뭐 큰 내용 없어요. 자, 청색 4번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은 첫째 줄 후단에 보면 이를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이를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이를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그리고 이제 그 박스에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있어요? 네. 자, 맨 밑에 세 줄만 밑줄 보세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불법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이걸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쉽죠? 눈물 나오려고 합니까?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큰 3번 제목 뭐가 나왔어요? 업무보증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보험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배상하고 보험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거든요. 업무보증 설정 들어갑니다. 자, 업무보증 설정. 그러면 여러분들 보증 설정 시기는 언제까지로 봐요? 보증 설정 시기. 업무? 이 앞쪽에 있잖아. 업무 개시 전이라고. 왜? 억지로 외우지 말고. 업무 시작하면은 사고 터질 수 있어 없어? 그래, 그 전까지 보험 들어야지. 고민하고 있어.
그럼 앞에 시점이 문제예요, 지금. 뒤에 시점이 업무 개시전 금방 다 할 거고. 앞에 시점은 내가 이 앞주에 엄청 강조했어. 2주 전에. 등록 신청 시부터 가능하다 그랬어요. 등록 처분 시부터 가능하다 그랬어요. 왜 대답하네요? 아주 좋았어요. 벌써부터 반항할 필요 없는데. 몰라. 부끄러워 죽겠어. 여기는. 그렇죠. 네. 등록 처분시부터라고 내가 엄청 강조했어요. 신청시가 아니라 처분시. 처분시부터 언제까지? 업무개시. 개념 잡았죠? 이 정도면 또 하면 돼. 걱정 안 해도 돼요. 일단 업무개시 전까지만 알아도 성공이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뭘 알아야 되냐? 칠판을 보세요. 자, 보증 설정 금액 알아야 돼. 금액. 보증 설정 뭘 알아야 돼요? 금액. 자,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는 보증 얼마 들어야 되겠어요? 2억. 뭐 또 3억이요. 3억 들어도 관계없어요. 2억 원 이상. 근데 법인은 분사무소 낼 수 있어 없어요? 얼마? 1억. 추가 설정 기억나요? 추가 설정 기억나구나. 나 처음 알았네. 자,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게 무슨 법인? 특수법인. 그럼 특수법이 뭐예요? 지역농협하고, 자, 지역농협도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산림조합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지역농협은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 이상. 그럼 나머지 특수법인들은 얼마? 2억 원 이상. 개념 잡으세요? 그럼 공인 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들은 얼마? 1억인데. 얼마 이상? 1억 원 이상. 자, 그래서 금액은 뭐 어려운 거 없죠? 금액 어려운 거 있어요? 없죠? 이건 이미 다 알 거고, 이 특수법인만 좀 신경 쓰는 거예요. 지역농협 얼마? 1,000만. 나머지 특수법인들은 2억. 그러면 이 나머지 특수법은 왜 2억이에요? 지역농협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역산림조합도 2억이란 소리예요. 지역농협은 1,000만 원인데.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걸 알아야 돼, 이유를. 이유를 알아야지 이게 응용력도 생기고 파생이 되지. 그냥 단순히 외워갖고 뭐 도달서면 잊어먹고 좀 계단 내려가면 잊어먹으면 어떡해. 왜 2억일 것 같아요? 당첨됐어요, 우리. 거래금액, 뭔 거래금액고. 큰 거 할 수도 있고 적은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법에 규정이 있어요. 1,000만 원이라고. 근데 이건 우리 중개사법에 규정이 있어, 없어? 특수법인은 별도 규정이 없잖아요. 그럼 일반 법인 준용하게 돼 있어요. 이게 준용을 해서. 이 법규를 따라서. 그러니까 2억이야. 아무 말이 없어. 근데 중개하려면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무조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잘 봐보세요. 그러면 이 나머지 특수법인도 분사하면서 낼 수 있겠죠? 그럼 보험 얼마 들어야 돼? 분사하면서. 특수법인. 이 특수법. 1억 들어야지. 왜? 이걸 준용. 그래, 원리가 이렇게 파생이 되죠. 개념 잡았어요? 그 말이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방법. 몇 가지 방법으로 보험을 들어야 되냐? 3가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또 하나가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 또 하나가 공탁. 그러면 우리나라는 서울 보증보험회사가 있어 없어? 있어. 이건 협회에서 운영하고. 이 둘은 보험료 내는 거예요. 보험료, 이거 공제료란 말씀. 이건 돈을 맡기는 거. 법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셋 중 하나 아무거나 가입하면 돼요. 자, 뭘 가입하고 싶어요? 셋 중. 여기. 뭐 가입하고 싶어요? 보증보험? 예, 좋아. 자, 다 안 하면 등록 취소 사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셋 중 하나 선택해서 가입하면 돼.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신고 절차 있죠? 그러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보험 증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보증보험 증서가 나오는데 사본 제출하면 되고. 공제 가입하면 공제 증서가 나옵니까? 4번. 공탁 가입하면 공탁 증서가 나와요? 4번.
그럼 이걸 증빙서라래요. 그래서 신고서에다가 증빙서를 갖춰서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보증설정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때도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어떤 경우? 보험회사에서 직접 보험 들었다고 뭐 한 거? 통보를 해주면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절차를 그러면 이제 복습할게요. 이 앞에 우리가 배울 때 2주 전에 신고를 하든 통보가 되든 보증 사실이 확인돼야만이 등록증을 준다 그랬잖아요. 며칠 이내에 준다고 배웠어요? 자, 왜 대답을 안 해? 자, 여기 지체 없이 나왔고 또. 다 지체 없이요? 갑자기 조용해져 버려. 오로지 한 사람 대답하고 조용해져 버려. 지체 없이라고 했잖아요. 등록증 언제까지죠? 지체 없이. 언제까지죠? 지체 없이. 내가 지체 없이를 세계 첫날 그때 세계에 엄청 강조해 줬는데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해줬는데 까먹었다. 지체 없이 까먹었다. 그럼 다시 또 지체 없이 넣어줘야지. 이해됐어요? 아, 참 신기하죠? 먼기 신기. 자, 그 말이에요. 그냥 잡았어요? 예. 흔들면 안 돼. 자, 그럼 밑줄 그어드릴게요. 238페이지 의의는 볼 필요 없고 239페이지 설정 시기에 있어요? 첫째 좀 해주세요. 개공인 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의 조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자, 언제까지 보험을 들었어요? 업무 시작하기 전. 자, 양가로 2번 설정 방법 나와 있습니까? 예, 제목만 밑줄 보세요. 보증보험 가입. 2번 공제 가입. 3번 공탁기간의 먼탁. 공탁. 자, 그 다음에 241페이지 양가로 3번 설정 금액 나와 있어요? 네. 자, 두 줄 밑줄 보세요. 법인 개공은 자, 첫째 줄 얼마 이상 보험을 들었어요? 2억. 그리고 두 번째 분사무소마다 얼마? 1억 이상 추가했다가 멍구라미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동그라미 개인 개공은 두 번째 줄 얼마? 1억. 그 다음에 3번 다른 법률을 규정에 중요할 수 있는 이걸 무슨 법인? 그래서 저거 지역농협이 두 번째 줄 나오잖아요. 그건 1,000,000원 나와 있고 나와 있죠. 이상이고 무조건 보험 이상이니까. 그리고 밑에 두 줄 다른 특수법이 나와 있어요. 밑에 다른 특수법이라는 것은 지역농업 뺀 나머지, 그죠? 뭐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단지관리기관 이런 걸 말하는데 이런 것은 2억 원 이상이고 분사함수는 얼마? 2억. 왜 그런다 하세요? 일반 법인을 준용하니까. 자, 청색 3번에서 양가로 1번 두 줄 밑줄 보세요. 개공은 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하고 증빙서 동그라미 증승비를 가지고 신고하라 했죠? 신고했다가 화살표고 전자문서에 한 신고 포함. 전자문서 포함이라고 적어보세요. 신고했다가 전자문서 포함. 전자문서로도 이제 보증이 가능하다. 신고가. 그 말이고. 자, 네 번째 줄. 다만 보증보험에서 공제에서 공탁 보증기관 보증사실을 직접 통보한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아, 그 말이구나. 무슨 말? 그 말.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넘겨보세요. 칠판 보고 있어요? 자, 거기 제목이 보면 보증 변경이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잘 봐보세요. 처음에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가 공제로 바꿀 수가 있을까? 이렇게 변경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보증보험 1년 계약을 했어. 보통 1년 단위로 계약 많이 하잖아요. 보증보험을 1년 계약을 했다가 한 6개월 만에 변경하고 싶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제로 새로 가입해야 돼. 공제 가입하면 공제증서가 나와 안 나와? 신고서에다가 사본 갖춰서 등록관청에 신고. 이때도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직접 통보하면. 그렇죠? 그러면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체 없이? 그게 아니고 아무 때나 지체 없이를 갖다 붙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지 아세요? 아니, 날씨가 더 추워져. 그쵸? 날씨가 이런 추워 죽겠는데 더 추워지면 어떡해? 그러면, 그렇지. 보증 효력 있는 기간 중. 좋았어요.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 보증은 무슨 기간 중? 보증은 무슨 기간 중? 그 말은 보증이 끊기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끊겨버려요? 이걸 먼저 해지하고 가입하면 끊겨야 안 끊겨요? 끊겨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먼저 가입하고 해지하라. 이런 뜻이에요. 만료일이라는 말을 안 쓴 것은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만료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효력 있는 기간 중. 무슨 기간 중? 이것이 이제 중간에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재설정 있잖아요. 만료라는 재설정. 만료라는 재설정이 뭐냐면, 보증보험 1년 계약을 했어요. 보증보험 몇 년 계약을 했어요? 1년. 근데 여기도 끝나가, 안 끝나가? 끝나갈 수가 있죠. 근데 언제까지 재설정 신고를 해야 돼? 당해 보증기간 만료 일이란 말 써요. 왜 전이란 말 안 쓸까? 오늘 24일 날 만료가 되면 오늘까지 들으면 끊겨 안 끊겨? 아니, 오늘 24시에 만료가 되면 오늘까지 보험 들으면 끊겨 안 끊겨? 그래서 만료일이란 말을 써요. 이해됐어요? 만료일까지 재설정 신고. 이 재설정은 기간 만료라는 설정은 두 가지 알아야 돼. 만료일 이거 하나하고 공탁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왜 공탁이 안 들어가? 공탁은 돈을 맡겨놓는 거죠. 그럼 기간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 둘은 기간 정해갖고 보험 든 거잖아요. 그래서 만료라는 재설정이 들어가. 그래서 이 재설정에서는 공탁이 들어가면 안 돼. 그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 안 맞아? 맞아. 미치는 거야. 이렇게 막 틀리고 싶은데 맞지? 그럼. 자, 양가리 1번 몇 줄 보세요. 자, 그 두 줄만 몇 줄 보세요. 보증을 설정한 경우에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자,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이란 단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거기까지 가로로 묶으세요.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 거기다 멍구라미 동그라미. 자, 양가로 2번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이란 단어 있어요? 양가로 2번. 네. 가로하는 기간 만료가 중요해요. 네. 그것은 두 번째 줄 만료일. 이게 핵심. 거기다가 진하게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세 번째 후단. 공탁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뭔 탁? 공탁. 적용할 여지가 없다. 자, 청색 5번. 보증 관련 설명 및 교부 의무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 있어. 두 점이죠. 개공은 중개가 완성될 때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보증에 관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무를 경우는 전자문서 제공하라. 자, 우리가 이제 거래 계약이 끝나면 보험 증서를 쌍방에게 주라 그랬잖아. 이게 거래 당사자란 말은 쌍방이라는 뜻이야. 그 밑에 있는 거 속에 있는 거 설명하고 교부하라 그랬어요. 금액이 얼마고 몇 년 들었고 어느 회사에다 보험 들었다. 이걸 설명하고 주라 그랬죠. 그 두 줄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주의할 것이 언제 설명하고 주라 그랬어요? 중개가? 그거 중요해. 그거. 보통 설명은 미리 한 거잖아요. 이것은 완성될 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건드려 놓으면 맨날 틀려요. 중개 완성된 때는 정답인데 다른 거 건드려 놓으면.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시점이 대단히 자주 틀리고
그러니까 완성됐다에다가 멍구람이 어떻게? 어느 정도 진하게? 그래, 뚫어지지 않을 만큼. 자, 6번. 공탁금 회수 제한 나와 있죠? 첫째 줄은 폐업 사망한 날부터 3년 못 찾게 돼 있어요. 공탁은 폐업하고 사망할 때부터 몇 년간 못 찾게 돼 있어요. 왜 그런 규정을 뒀어요? 자, 계약할 때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았는데 보험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년간 못 찾게 돼 있어? 3년. 그래서 이제 이게 공탁은 여래저래 불편합니다. 이해됐어요? 예, 끝. DP에 넘어가세요. 자, 7번 업무보증금 지급 나와 있어요? 자, 칠판을 들어가 볼게요. 자, 누가 아까 손해를 입증하라 그랬어요? 피해 의뢰인 쪽에서 손해를 입증을 하라 그랬어요. 누구하고 지금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개공. 근데 개공은 보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이 사람이 직접 보증기관에다가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고비 서류가 뭐냐? 자, 둘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손해배상 뭘 제출해야 돼? 합의서. 그죠? 또 근데 보통 개공은 잘못을 시인해 안 해? 안 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소송 걸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에서 얼마 지급하라는 판결서가 나와 안 나와? 나와. 자,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지면 화해조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서, 이에 준하는 효력입니다. 그럼 이거 전부가 되겠습니까? 이 중 하나가 되겠어요. 이 중 하나. 합의 이루어지면 재판 갈 일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에서는 피해 의뢰인에게 보험금 지급해요, 안 해요? 얼마만큼? 그렇지. 보증 설정 한도 내에서 발생한 만큼. 그래서 이제 보증 설정 한도 내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난 만큼. 됐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2천 발생했는데 보험 1억 들었으면 보험에서는 얼마까지? 1억. 그럼 이제 보증기관에서는 지급해주고 나서 개공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봐요. 그러면 다시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며칠 이내에 들어야 되냐? 15일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 무슨 가입? 공탁은 보전을 해야 돼요. 보전이란 말은 채워 넣는다 이 말이에요. 공탁이란 것은 맡겨놓은 돈에서 지급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만큼 채워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네. 그럼 이때 지급액을 보존하겠어요? 부족한 만큼 보존해요? 부족한 만큼. 부족액. 또 지급액을 보존한다면 틀려고요. 부족액. 부족한 만큼. 그래서 부족액만큼. 됐어요? 이것 중요하고, 이것 중요하고, 15일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두 줄인데 사람 죽여. 두 줄 가지고 4번 틀려봐. 속 터져. 이해됐어요? 예. 자, 밑줄 볼게요. 7번에서 양가로 1번 보증금 지급 청구 시 첨부 서류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밑줄 보세요. 의뢰인과 개공은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판결문서,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조서. 구비 서류는 상식으로 한번 읽어 두세요. 그 다음에 2번은 놔놓고 3번 재산상 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개공동은 개공은 전부 줘야 돼요. 주어가 뭔지 잘 봐야 돼. 개공 그러면 손해 전부 이렇게 나와야 되고 보증기간 그러면 보증설정금액 한도 내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아까 여러분들 소멸시효 보험에서 청구하는 소멸시효 아까 몇 년이라고 했어요? 3년. 거기 나왔네. 따라서 두 번째 따라서부터 상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그 질문 있어요? 그거 아까 3년 이야기한 거고. 자, 오른쪽 동그라미 3번, 5번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줄,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되면은 개공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요? 있다. 구상권이라는 단어만 동그라미 쳐놓으면 뭔 소리인지 알아먹을 거예요.
구상권 오! 깜짝 놀랐어. 자, 그 다음에 좋았어요. 양가로 5번. 첫째 줄도 이 두 줄이 사람 죽여. 양가로 2번. 자,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 미쳐. 좋아. 이게 앞에 찍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자, 두 줄 밑줄거세요. 개공은 보증본 공제 공탁금을 손해배웠을 때 며칠이래? 15일 동그라미. 보증본과 공제는 다시 가입 동그라미. 다시 가입. 공탁은 보존 동그라미. 근데 지급액을 보존한다는 부족한 만큼. 부족하게 된 금액. 이것도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다시 가입 중요하고 보존 중요하고 부족하게 된 금액 중요하고 15일 중요하고. 이걸 가지고 두 줄 가지고 문제 4번 틀려봐봐. 이 사람 미친다니까.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꼼꼼하게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보존이란 말은 채워 넣는다는 뜻이에요. 끝났어요. 제재는 나놓고. 그래서 이제 보험은 끝났어요. 이제 보험은 이 정도 하고 부족하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7절.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근데 그 예치 공고보다는 그 31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란 그 단어 있어요? 그거 밑쪽에 있어요. 법 조문에 보면 그걸 그 지문을 알아야 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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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문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이걸 신경 써 보세요. 이걸 달리 표현해서 예치 공고를 알아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이 단어를. 됐어요? 예. 그럼 이제 설명할 테니까 칠판 봐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얼마에 이루어졌어요? 1억. 그러면 이 사람이 파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그러죠? 무슨 도인? 매수인. 자, 깜짝 놀랐어. 그럼 가장 먼저 뭐가 넘어가? 계약금. 그럼 한 10% 정도 1,000만 원. 그 다음에 뭐가 넘어가요? 중도금 한 4천. 나머지 잔금 얼마? 5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누구 소개로 이루어져요? 개공. 그럼 A 개공입니다. 그럼 개공은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 공고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걸 예치, 그래서 예치 공고란 말이 나와요. 자, 왜 이런 제도를 뒀냐면 예치 공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계약금하고 중도금 받아먹고 소유권도 안 넘겨주고 이중매매하고 도망갔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을은 돈 5천 날렸어 안 날렸어? 날렸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금액들을 은행에다가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자고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의무조항이요? 임의조항? 그러니까 권고해도 되고 그럼 보통 중개업소 이거 권고해 안 해? 왜? 임의조항이니까. 법에서 하해야 한다 그랬으면 안 할 수가 없지. 안 하면 처분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할 수 있다. 됐어요? 이것이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 또는 예치 공고제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개념 잡았어요? 네. 일단 개념 잡아 놓으시고 그럼 몇 가지만 할게요. 오늘은 잘 보세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예치 명의자 알아야 돼요. 자, 누구 명의로 예치가 가능하겠어요? 예치 명의자나. 개공 명의로도 예치가 가능하고 또는 누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도 가능하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도 가능하고 누구 명의로 가능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그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누가 되겠어요? 금융기관들이에요. 그럼 적어볼게요.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채신관서, 전문회사 이렇게 돼요.
이건 암기사항이야. 여기는 뭐 이해하고 못하고 할 거이 없어. 이건 암기를 해야지 답이 나온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응공심, 보채전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이건 보채전 이렇게 암기할 건데, 일단 오늘은 이렇게 감만 잡아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칠판 보세요. 아, 이따 책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칠판 보라니까. 안 해도 내가 다 해주잖아요. 밑줄 그어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다 금융기관들이잖아요. 근데 개인은 누구 명의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개인. 그럼 매도인 명의로 H가 가능하다 이 말이야. 안 됩니다. 매수인 명의는. 어차피 3자인데 그럼 개공 가능하죠? 그럼 소공 명의는? 안 될까요? 보조는? 안 돼요. 그래서 법에서는 오로지 개인은 개공만 나와 있어요. 소공 보조는 안 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알아야 돼. 그 다음에 H기관 알아야 돼. 어느 기관에다 H 할까? H기관을 알아야 돼. 금융기관.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 그러면 신탁업자. 무슨 업자? 등. 그럼 어떻게 해? 금, 공, 신, 등. 어떻게 한다? 금, 공, 신, 등.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교재하고는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왜 내가 바꿔놓은지 아세요? 밑에 것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외우려고 그래요. 그래야 순서가 맞잖아요. 금만, 은행만 다르지. 이해됐어요? 거의 똑같거든요. 이 등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보험회사, 채신관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H 명의자하고 기간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위에 거 순서를 바꿨거든요. 밑에 거 같이 연계시켜서 공부하라고. 이해됐어요? 이제 그것은 서서히 암기사항이고, 이 파트는 암기사항이 많아. 이건 뭐 암기 안 하면 문제 못 풀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H 대상 금이 있어요. 자, H 대상 금은 계약금만 H 할 수 있을까? 중도금까지 할 수 있을까? 잔금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도금까지 할 수 있다고 저거 내가 해놨으니까요. 그게 아니고, 저건 여러분 예를 든 거고, 이해시키려고. 계약금만 H 할 수도 있고, 중도금까지 할 수도 있고, 잔금까지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셋 다 할 수도 있고, 셋 중 일부만 할 수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H 기간은 언제까지로 할까? 기간. 기간은 거래계약? 거래계약? 이행완료, 이행완료. 이행완료 될 때까지. 자, 이거 일단 이 정도 정리하고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247페이지. 맨 위에 제도 취지가 있고 밑에 H제도, H공고 나와 있어요. 자, 마지막 제줄. 그 양가를 1번 묶으세요. 이것이 이제 법 조문이거든요. 근데 그거 일일이 여기서 안 읽어도 돼. 왜냐면 BPG 다 그 해설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제줄 권고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야. 권고할 수 있다가 진하게 동그라미. 이건 임의조항이다. 무슨 조항이다? 임의조항.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청색 2번. 청색 뭐요? 2번. H 뭐가 있어요? 첫째 줄. 개공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여기 밑 쪽에 있어요. 개공하고 뭐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그러면 대통령,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묶으세요. 1번부터 6번까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입니다. 1번부터 몇 번까지? 6번까지가 대통령이 정하는 자예요. 근데 그 두 문자 동그라미 칠래요? 은행에서 은, 보험회사에서 보험, 신탁업자에서 신, 채신관사에서 채, 공제사업자에서 공, 전문회사에서 전. 근데 옆에다 적어 이제 순서가 바뀌었죠? 자, 응공신, 보제전 옆에다 적어놔요. 순서만 바꾼 거예요. 우리는 1년간 응공신, 보채전으로 갈 거예요. 전문회사. 순서 적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큰 3번에 H기관 나와 있어요? 예, 두 줄. 첫째 줄 금융기관에서 금. 후단에 공제사업자에서 공.
후단에 신탁업자 등에서 신등, 등까지 동그라미세요. 그래서 금, 공, 신, 등. 등 속에 아까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마지막 줄 나와 있잖아요. 보험회사하고 채신반사. 이게 등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명의자든 기관이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청색 4번 H 대상 금원 나와 있어요? 자, H 대상 금액은 첫째 줄, 두 번째 줄 몇 줄 보세요. H 대상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세 가지 금액 중 뭐다? 일부나 전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만 H할 수도 있고 중도금까지 H할 수도 있고 잔금까지도 H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청색 5번 H기간 첫째 줄. 거래계약 무슨 완료? 이행완료. 자, 쉬워요? 어려워요? 좋아. 전혀 말을 하지 말자. 인자는 뭐 말을 하지 말자. 어차피 뭐. 그쵸?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 뭐라고 나왔어요? 의무사항 들어갈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여기는 다 금융기관들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H해놓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실제 말해서.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 망해도 뭐 다른 기관에 인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여기 문제예요, 이게요. 개공 명의로 딱 H를 해놨거든요. H를 했는데 개공이 갖다 써버리면 어떡해? 다 자기 것이냐고 뭐 술 먹고 나서 이건 웬 돈이 많아? 그러고 막 술 마셔. 갑자기 돈이 많아졌네? 그러고 막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무로 규정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거래 안전보장을 위해서 약정하라. 거래 안전보장을 위해서 약정하라. 의무. 그리고 개공은 자기 예금 통장에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저건 나무돈이잖아요. 계약금은 나무 거잖아요. 개공 명의로 5천이 H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은행에다가. 5천만 원. 그건 나무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하여야 하며. 그죠? 그리고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금액 있잖아요. 이 H 대상이 되는 금액만큼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증보험에 가입하든 공제에 가입하든 공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분리해서 관리하면 뭐 돼? 누구 명의로 돼 있어? 개공. 찾아 쓰려고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갖다 써볼 수 있어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다시 보험 들어라. 저 금액만큼. 그럼 보험 들면 보험 증서들이 나와 안 나와? 이걸 누구에게 사본을 건네줘야 돼요. 쌍방에게 건네줘야 돼요. 거래 당사자 쌍방.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개공 명의로 H해놓으면 보험 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그 증서 사본을 건네줘. 그럼 뭐 개공이 못 들어주면 보험회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장치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그래서 이런 의무사항이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의무사항이 있다는 것은 안 하면 제재가 있다, 없다? 있다는 업무정지 들어가요. 이해됐어요? 예. 자, 몇 쪽 보여드릴게요. 자, 3번 제목 나와 있어요? 예. 개공 명의로 H항 의무사항. 자, 네 번째 줄 후다. 이를 위반하면 다섯 번째로 업무정지. 이쪽 보세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청색 1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약정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양가로 1번 4줄. 거의 법 조문이에요. 상식으로 읽어보시고 묶어놓으세요. 묶어놓고 마지막 제줄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거기 밑에서 의무조항. 큰 내용은 없고 한번 읽어보시고 자, DP 넘어가세요. 자, 청색 2번 분리관리 및 의무인출 금지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자, 양가로 1번 세 줄 밑줄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 예칭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그라미 의무조항.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 된다. 동그라미. 멍구라미? 어떻게? 동그랗게가 아니라 진하게. 좋아. 그것도 틀리면 어떡해. 자, 아주 좋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이것도 위반하면 무슨 정지? 업무정지. 자, 청색 3번. 지급 보증 설정 및 관계증서 사본 교부 의무 있어요? 자, 양가로 1번이 그 법 조문이거든요. 읽어갈 테니까 체크 하나인데 마세요. 자, 개공은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그렇게 나와있죠?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렇게 나와있죠? 자, 거기서부터 가로를 묶습니다.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가로를 묶으세요.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이 금액, 아까 이거 5천원만큼. 자,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는 공탁하여야 하며 그렇게 나와있죠?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거래 당사자에게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요? 나와있어.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끝났고 오른쪽 페이지 사전 수령 제도란 단어 있어 없어요? 그 위에 세 줄이 법 조문이고 밑에는 1번, 2번, 3번은 그 세 줄을 해설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줄 가지고 문제가 나와요. 그거 거기가 이해하면 밑에는 안 봐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그랬죠? 당해 계약을 뭐 할 때? 예지할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한 내용은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가로를 묶으세요.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누구에게 교부하고? 예치 명의자 동그라미. 예치 명의자 동그라미. 예치 명의자 동그라미. 교부하고 미리 수령해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감이 와요? 어차피 시험은 그 명의자하고 금보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칠판 봐보세요. 칠판 어떻게 봐야 돼? 자연스럽게 굳이 뭐 뚫어지게 볼 필요는 없어. 어차피 100점 나온 건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개공 명의로 얼마고 예치됐어? 5천만 원. 어디에 가? 은행에. 근데 이 돈은 미리 매도인이 받아야 할 돈이요? 아니요? 근데 받고 있어요? 은행에 예치돼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이 필요하면 이 돈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봐하고 보증서 발행기관이 있어 없어요? 이것이 금융기관하고 방금 그냥 보험회사라고 했어요? 보증보험회사를? 보증보험회사. 이게 둘이 보증계약을 맺어요. 보증계약을 맺으면 여기서 뭘 발행해 주냐? 보증서를 발행해 줘. 뭘 발행해 줘? 보증서. 그럼 이 보증서를 직접 예치기관에 교부하라 그랬어요? 예치명의자. 예, 예치명의자는 개공도 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되죠? 이 사람이 찾아가지고 건네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1억 중에서 5천은 지금 예치된 걸 찾아갔어. 그럼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나중에 잔금 5천만 돌려받고 소유권 넘겨주면 되죠? 근데 아까 이 찾아갔는데 중도에 계약이 뭐가 돼버려요? 해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해제가 돼버리면 갑이 찾아간 돈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 썼어. 왜? 쓰려고 찾아갔으니까. 그때는 누가 대신 지급하라는 거예요? 보증기관. 저기서 지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안전장치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찾아갔는데 못 돌려받으면 보험회사에서 돌려달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보증서 속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돼. 우리가 못 돌려주면 우리 여기서 돌려준다. 또 얼마까지는 보증을 해준다. 언제까지는 보증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 보증서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이걸 제시하고 미리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을은 안전장치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또 갑은 돈이 필요할 때 찾아갈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걸 매개체로 해서. 이해됐어요? 예. 이해되셨어요?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밑에는 안 읽어봐도 되고 이 내용이고 어차피 시험은 딱 그것만 하면 돼요. 보증서 발행기관이 누구냐? 금보. 금융기관하고 보증보에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다음 금보 이거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보증서 그 세 번째 줄 보증서 나와 있잖아요. 보증서를 H 기관에다 제시한다 그랬어요. H 명의자에게. 명의자. 이게 시험 자주 나와. H 기관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럴 듯하거든. 아니 지금 이렇게 해놔도 시험 봐서 그렇게 H 기관에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면 다 여기 계신 분들 90%는 맞다고 찍고 나온다니까. 틀린 걸 갖다고 맞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교부하고? H 명의자. H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해 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아 무슨 말? 그러면 그래서 끝났어요. 신기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